자, 진도표는 받았을 거고 진도표대로 갑니다. 그 강릉부터 가실 거고 출발은 명예서부터 갑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평가로 들어갈 것이고 평가는 뭐 기본적으로 OX로 갈 것이고 요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피곤해요. 피곤하기 때문에 얕게 계속 칠 거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문제 지문은 한 5지문에서 많게 가면 굳이 말하면 60지문 안에서 OX 칠 건데 대체로 시간은 15분 줄 거다. 그러니까 반복을 좀 많이 하시고 OX로 상황 봐서 못 따라온다 치면 더 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래 갈 겁니다. 됐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OX 치는 것 자체를 우습게 보지 말고 물론 우리가 뭐 잘 치면 장학금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 OX 문제 시험 많이 나와요.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 우습게 보면 안 된대. 그래서 못 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잘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가봅시다. 자, 먼저 명예서부터 갈 겁니다. 그 여러분 이제 판례 강의 한다니까 내 수업 시간에 워낙 겁을 많이 줘가지고 뭐 쫄아 있는데 별거 없대. 별거 없대. 가본데 그 382페이지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분들 있지. 그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이 기계적으로 가면 안 된다. 판례를 두 번째 들으면 엄청나게 잘 빨리는 건 확실해. 그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책을 먼저 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정확도 올리는 작업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풀지 않겠나. 그래서 복습은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 범위만큼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고 그다음에 역으로 책을 좀 꼼꼼하게 보는 작업.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382페이지 갑니다. 자, 382페이지에서 이제 필수만 잘 가면 되겠대. 먼저 서술에서 보법이 필수다. 자, 그러면 가는데 필요한 자리만 가면 되고 우리 줄만 친 자리만 보시면 돼. 쓸데없는 자리 안 봐도 된다. 혹시라도 읽으면서 줄만 친 자리만 보시면 된다.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앞뒤 문장 읽어도 돼. 근데 가급적이면 줄 친 자리만 보는 게 나을 거다. 자, 첫 문장 갑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보호법익이제 필수다. 그럼 뒤에 보면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다. 그 핵심은 외적 명예제 차이가 없다. 요걸 갖다 오답 하나 걸어보면 명예 감정하면 안 돼. 외적 명예다. 외적 명예. 자꾸 이제 그런 자리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뒷문장은 이 핵심이고 뒤에는 편하게 이런데 명예훼손은 셋째 줄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제. 자, 우리 느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 두 번째 하신 분들은 기가 차게 잘하거든.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정신이 없을 거단 말이야. 그래서 놓칠 수가 있대. 빨리빨리 연필로 잘 풀어놔라. 잘 풀어놔야 혼자 볼 때 덕에 대해 볼 수 있다. 그때 예쁘게 치도 된다. 어쨌든 봅시다. 명예훼손은 둘째 구체적 사실 적시제. 이게 우리가 뭐랬노? 그렇군요. 이 느낌이지.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이렇게 사회적 평가 처하는 것은 모욕이제. 이거는 막연하기 때문에 왜요? 느낌이다. 왜요? 느낌. 자, 됐지? 자, 내려가고 2번 보호 정도다. 이쪽 자리가 한 번은 놓을 수 있거든. 우선 보면은 1번 보시면 명예훼손죄는요, 추상적 위헌범위제 필수다. 추상위헌범죄 필수다. 자, 그러면은 딱 필요한 자리만. 그다음에 세 번째 끝에 이거는 침해할 위험만 있으면 되지. 그게 위헌범위제. 족하고 침해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꺼내시고 우리가 첫개 개념 판례 잘 봐야 되거든. 이건 당연히 훼손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만 인양 꼴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잘 끊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갑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해도 전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가면 그는 공연히 발언하는 것이다. 공연히 발언 이 말은 공연성이지. 그죠? 공성.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꺼내야 된다. 그 다음 2번이 좀 유력한데요. 왜 유력하냐면 법이 명예훼손이야. 훼손 단어 때문에 출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이게. 그럼 첫 문장 끝에 보면 복습이제 침해범은 아니야. 추상적 위헌범 맞지? 그거로 끝내면 되고요. 이 뒷부분까지 줄을 친 이유는 명예훼손이 갖는 행위 방가치와 결과 방가치의 특수성이 있다. 이 말을 한번 봐달라는 이야기지. 이걸 한번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눈도장 짓는 건데 의미는 없어요. 모든 범죄는 행위 방가치와 결과 방가치는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봐야만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다.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
됐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리가요. 넷째 줄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문장 잘 봐야 되겠지?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 중심 문장이다 이게.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이미 명예훼손은 되는 것이라. 그럼 이게 어떻게 걸 것이냐? 인식하지 못했다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밑에 불능범이나 미수로 걸 거란 말이야. 명예훼손은 인식하지 못해도 그러한 상태에 놓이면 끝이다. 이걸 가지고 불능범 또는 미수라고 걸면 당하면 안 된다. 출자가 보고 싶은 자리다, 이 자리가. 됐지? 조심하시고. 오른쪽 갑니다. 이제 법을 잠깐 볼 건데, 법에서 공연성이 있지? 여러분, 공연성은요, 고유의 인식 대상이다. 맞지? 우리 이제 언어로 썼을 뿐이지, 여러 사람 앞에서 퍼트린다, 이 말이겠죠? 공연성은 당연히 고유의 대상이야. 그렇고 한 번씩 시험 나오거든. 이제 사실 적시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허위 사실 적시겠죠. 그죠? 됐지? 그건 별 거 없고, 내려갑시다. 이제 객체에서는 딱 필요한 건 간단하게. 자연인 오제. 지금 명예 주체란 말은 피해자가 된단 말이니까, 그것은 자연인 오, 다 안 봐도 되지. 사자 오, 사자 명예훼손 있으니까. 법인 기타 단체도 오. 맞지? 그 다음에 4번 집합명칭이 중요하잖아. 그지? 자, 집합명칭 갑니다. 가능한데요. 자, 첫 문장도 봐도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대지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 대지. 외적 명예훼손 다 되는 거 맞지? 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특정돼야 된다. 맞죠? 끊으시라. 이 문장에서 이제 출제가 보고 싶은 문장은 인격을 보유한 단체도 되겠는가? 되지. 외적 명예 있으니까. 맞지? 삼성 돌리면 되겠지? 자, 됐고, 그 뒷문장은 평이한 질문이다. 이것도 기출에 있으니까 봅니다. 서울 시민, 경기도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서는 명예훼손은 안 되지. 안 되고, 집합적 명사를 쓰더라도 그것에서 범위에 속하는 특정이나 꼭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범위가 확정됐다 이 말이겠지? 구분된다 이 말이다. 그래 되면은 이를 각자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뭐 밑에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됐지? 그 다음에 참조 판례는 당연히 또 필수제. 집합 명칭 명예훼손 가능하면 첫 문장 제목 잡아야 되겠지? 집단 표시한 모욕도 가능하지. 역시 이것도 규모가 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 해석하기 힘들고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다. 집단 표시한 비난의 개별 구성원에서는 비난 정도가 히스. 우리 좀 잘 봐야 되는 히스. 히스는 느낌이 없다는 단어지. 그래 되면은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미칠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까지 줄치다네. 그게 원칙 맞거든. 그래서 이런 원칙하면 또 당한단 말이야. 이런 미세한 단에 당하잖아. 원칙이다 맞아. 됐지? 자, 끊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비난 정도가 희석이 되지 않았지. 그 말은 느낌 있지? 않아서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자식할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건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이 취지가요. 집단 표시 모욕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런 표현 때문에 갑자기 원칙 팍 끊어버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고. 문장 그대로 가져야 된다. 원칙하고 예외. 아시겠지? 됐어. 하지 말고 넘어가고. 딱 필요한 건 빼먹어야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 5번은 또 필수겠지? 필수인데 딱 필요한 단어만 네 번째 줄.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끊으시고. 당연하지? 됐지? 요렇게 내기도 하고요. 유사 지문도 많거든. 요걸 갑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그런 지문도 있거든. 똑같이 안 내거든.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도 내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말이겠지? 그렇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됐지? 그 명예의 주체가 되어야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나? 됐지? 끊으시고 그 뒷문장은 많이 봤지? 많이 봤는데 굴절한 자는 볼까? 굴절한 자리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 상당수 이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했지. 그것도 조심할 자리가 평가되지 않는 한. 됐죠? 안 하면 그는 곧 국가란 이야기지. 국가이기 때문에 뒤에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안 된다. 그러면 또 잡아야 되겠지. 평가된다면 여러 가지 연습해놔야 되겠지. 평가된다면 이거는 명예훼손 된다. 됐죠? 두 가지로. 자, 됐고, 그 다음에 갈로 2번 갑니다. 이제 공연성 개념인데 기억하시면은 공연성의 의제,
여기도 시험거리 있다.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 알리는 거지. 그 정의를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 끊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됐지? 그 개념 판례는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대. 그럼 요 또는이다. 또는 이것도 장난치는 문장이 있었대. 및 하면 안 된대. 원래 또는이다. 또는. 한쪽만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다. 자, 됐고, 그 니은 갑니다. 자, 니은도 편한 지문이다. 전파 가능성이잖아. 그지? 첫 문장 보면, 여러분, 그 전파 가능성 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한번 시험 나왔는데, 하나 적어도 된다. 그죠? 공연성 판단에, 하나 적어도 되죠. 공연성 판단에 전파 가능성을 공연성 판단에 전파 가능성을 사용하는 것은 제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뭐 그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의미다. 그 이제 공연성 판단에 전파 가능성을 사용한 것은 제형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런 말하면 되겠나? X다. 전파 가능성 이미 쓰고 있다 이거. X다. 그 제형법정주의 위반 아니야. 됐지? 자, 간다. 이건 또 편하니까 편하게 보면 된대. 우리 편하게 볼 자리 편하게 보시면 돼. 저 먼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그 밑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공연성 인정 꺼내야 되겠죠. 그제? 여기서 또 볼 것은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맞지? 실제로 전파돼야 되나? 그거는 아니다. 가능성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면 뒤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간단하게 바로 그 밑에 공연성은 없다. 당연하지. 줄만 친절히 봐도 되겠지. 그 다음에 뒷부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이거 좋아한데 이러한 법리는 우리가 형법상 말고요. 뒤에 정보통신망 있지. 제가 왜 이러한 법리를 하고요. 바로 그 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딱 필요한 사람 이게 정보통신망법이거든. 그것도 명예훼손이 있거든.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치도 있거든. 똑같아요. 거기도 공연성 판단도 동일하다. 그럼 이거 딱 건다면은 다르다고 걸지 않겠나? 동일하다 개념은. 그런 자리 잘 체크하시고. 자, 됐지.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는 다 보지 말고 5번째 목차별로 딱 필요한 문장 가야 되는데 5번째를 보시면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게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하다 봐야 된다. 그러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있는데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거 입증 방식이다. 단순한 가능성하고 개연성은 달라요. 그 개연성 단어 하나 좀 풀으면 되겠지. 개연성은 고도의 가능성, 고도의 가능성. 아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다. 고도의 가능성이야. 그 정도 입증 들어가야 돼. 단순 가능성이 아니다. 고도의 가능성. 됐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있죠. 리얼은 기출이다. 기출인데 최근 한번 나왔지. 자, 봅시다. 발언 이후에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지. 고려 요소지 필수 요소는 아니잖아. 맞지? 고려할 요소지 필수는 아니거든. 고려 요소 될 수 있으나 그래서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 전파할 수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한다. 여기 소극적 사정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리 겁니다. 이 자리를 적극적 사정하면 안 돼. 적극적 사정이라는 말은 바로 필수 요건이라는 이야기야. 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말이거든. 그래서 적극적 사정하면 안 된다. 그건 필수 요소라는 이야기거든. 필수 요소는 아니죠. 사후에 한번 검토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소극과 적극 조심하시고. 됐지?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첫 문장 보시면은 상대방의 전파 의사가 또 포인트지. 우리가 의사만으로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되겠나? 안 되지. 그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지 의사로 가는 건 아니다. 그죠? 됐지? 자, 꺼내시고. 자, 그 뒷문장하고 아래 문장이 거의 같은 거거든. 같은 건데 시험에 나올 때는 아래 문장이 나왔다. 아래 문장 나왔는데 위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같아 보면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지. 이 듣는 사람이 바로 상대방 아니겠나. 그제? 있다. 얘한테 지금 이 친구가 발설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 이야기를. 맞지?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비았다시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가족 이런 거지. 또는 뭐 아주 친구라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한 이웃도 있겠지. 같은 거대.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 이게 예시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전파를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밀접한 관계가 없다.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지? 밀접한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원칙은 이거는 전파가 된다 봐야지. 그치? 원칙은 전파가 된다. 전파가 될 것이고 예배가 있거든. 예배로서 가장 쉬운 예는 친한 사이의 대화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부부 사이의 대화다. 부부 사이의 대화. 이게 부부 사이의 대화지만 이 사람은 대화의 피해자는 따로 있다. 그 피해자에 대한 부부 사이의 대화란 말이야. 그럼 이 피해자하고 부부 사이는 전혀 관계 없어. 없지만 부부끼리 이야기하겠나. 그 다른 별로 안 친한 사이. 같은 말이다. 친한 사이. 그 친한 사이의 대화 아니겠나. 이거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그 전혀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파가 안 된다. 이걸 축으로 키워드만 치면 되겠지. 그렇지? 간다. 자, 어서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편하게 읽는 판은 편하게 봐야 되는데 이 심각하게 보면 안 되는데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하나를 머리 아프게 보면 감당이 안 된다. 편안하게 봐야 된다. 볼 자리는.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봐야 된다. 그 두 번째 봐라. 두 번째 끝에 잘 봐봐. 외우지 말고. 바른 상대방이 했지. 바른 상대방이 바른자나 해버리면 이건 아주 친한 사이 느낌일 거거든.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인 거야. 또는 친척이야. 친구 등 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야. 됐지? 예시다. 또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이나 이 유산 지위에 있다. 함부로 발설 안 하겠지. 이런 사이에서는 바로 결론. 그 밑에 공연성이 부정된다. 원칙. 가로에서 원칙이다. 그래 밑에 문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원칙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만 보다 보니까 밑에 당한 거야. 그 사실 밑에 문장 이때 봐라. 그 원칙이랬지. 그 말은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 봐라 뒤에 이게 시험 나왔다.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 전파 안 되겠지.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 전파 안 되겠지. 원칙은. 근데 끝에 뭐라 되어 있노?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랬다니까. 이 예비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란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볼만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된다는 것이야. 대체 그래서 예외 개념이다 이게. 존재된다. 대체 그 아랫부분에 시험 나왔다. 내려간다. 그 다음에 미음 간대. 자, 미음도 단골이다. 합시다. 우선적으로 그 두 번째 절에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이건 대단한 거이지. 고의범이니까 모든 고의범은 미필적 고의 필요하다 이가. 요 필요함으로 그러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지. 인식이 있으면 물론이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끊고 그거 고의 정의 아이가. 맞지? 시험 단골. 끊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중요하대. 그럼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여부는 끝에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를 추인한다. 이 문장이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심할 게 일반인 잡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행위자 입장 잡아야 되겠지. 여러분 헷갈리거든. 헷갈리면 안 된다. 우선적으로 원래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 맞죠? 평가.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와야 될 것이고. 그 밑에는요. 심리 상태 주인이죠. 그 심리는 누구 심리겠노? 범인 심리 알겠나? 범인 심리. 맞지? 그래서 심리 상태 하면은 행위자 입장이다. 그럼 어디서 거느냐? 행위자 입장에서 걸어푼다. 그걸 일반인 입장이라 걸어푼다. 심리는 무조건 행위자다. 이런 유사 판례가 몇 군데 있대. 똑같아. 됐지? 됐고. 근데 끝났다. 개념은 밑에 판례가인데 판례는 뭐 우리 많이 본 거는 팍팍 넘어갈 거대. 맞지?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낭비니까 1번 직장 전산망 팡 끝이다. 공서 맞지? 어차피 내용은 명예훼손 내용에 들어가니까 이 주제는 공연성을 묻는 판례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전상은 빵. 이번에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말이 비공개지 이 두 사람 모른다. 당연히 빵. 끝이다. 공서 있다 없다 끝내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4번 갑니다. 뭐 이런 안 봐도 되는 걸
뭐 꼭 안 봐도 됩니까? 그럼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된다. 과감하게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그 넣으면 어쩔 것이냐? 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 뭐. 근데 뭐 거의 제낀 건 잘 안 낸다. 안 내니까 안 봐도 돼. 출제하는 기준이 있다 이가. 그다음에 4번 본다. 4번 보면은 봐라. 필요한 문장 잡아야 되겠지.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다. 됐지? 그래도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근데 뒤에 봐라. 특별한 친분 관계 있는 자가 아니면 이랬다. 그건 끝난 기라. 그건 전파 안 되겠나? 그럼 이 뒤에 사건이 지방의회 의원 사건이거든. 여러분 그 말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 사건 알 필요 없거든. 이미 처음 문장에서 답을 줬단 말이야. 끝내라고. 공연성이야 이거는. 되겠지? 네, 그 다음에 5번도 사실은 뭐 옛날에 안 했는데 굳이 한번 해볼까? 피해자 시어머니 아이가 전파하겠나? 안 하지. 근데 동네 사람 아이가 전파하겠지. 그런 느낌이다. 뭐가 중요하겠노 이게. 이런 거 안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 보자. 교인 넣으면 그냥 끝이다. 교인 3명이나 그러면 말씀보다 3배 빠르겠네. 맞지? 교인 끝. 그렇게 봐도 된다. 다음 페이지에. 7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될 것 같고. 8번 본다. 엑스마. 첫 문장 중간에 들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이 이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다. 예시 끝. 그럼 전파 되겠지. 맞지? 뒤에 또는 했지. 또는은 별거 없고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각인시키면 또 안 되겠지. 그렇다 해도 된다. 이 말이 돼. 끝이다. 그 다음에 9번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 9번 보시면은 우선 한번 읽어보면요. 이 회원이 타인의 명예를 도용하여 해패 교육원장을 비판한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했거든. 한 다음에 이를 해패 회원에게 우편으로 돌려버리지. 자, 먼저 간다. 첫째, 여러분 작성한 후 있지? 끊어라.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럼 작성한 후 했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호소문이다. 호소문은 문서다. 우리 요건대로 가야 암기가 필요 없는 거 알겠나? 호소문은 문서인데요. 내용 자체가 비판하면 호소문 알겠나? 그 이 새끼가 남의 이름 썼다. 이거 앞에 타인명이 도용했다. 이거. 맞지? 그럼 뭡니까? 남의 이름으로 함부로 호소문 작성했지. 맞지? 위조야 이거. 둘째로 어제 사무소 위조지. 맞지? 자, 그 다음에요. 작성한 후랬지.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해패 회원에게 우편으로 돌려버렸지. 회원 드리니까 많지 않겠나. 그게 바로 뭡니까? 공연성 아이가 이거. 그러니까 이걸 받았을 때 뭐라 하겠노? 이 새끼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도용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야. 그렇겠지? 명예훼손이다. 됐죠? 그러면은 해보면은 작성과 송달은 다르지 않나? 행위 두 개 아이가. 그럼 실경이다. 실경. 그래서 사무실조와 명예훼손죄는 실경이다. 되겠죠? 뭐 행사죄도 언급할 수 있는데요. 판례가 언급 안 해서 놔두고. 어쨌든 위조는 확실하고 명예훼손은 확실하고 실경. 됐지? 내려갑니다. 10번 안 합니다. 11번 요번에 또 나왔다 이가. 또 나왔는데 봐라. 갑이 A의 집 뒷길에서 이야기 상대방 봐라. 자신 남편 을이 있었고 그리고 A 친척인 A가 바로 피해자거든. 피해자인데 A 친척 및 B가 듣는 가운데에서 대체 A에게 저것이 정력 살다온 전과자다 했거든. 그러면 봐라. 당장 뭡니까? 남편이 듣고 있었고 친척이 듣고 있었다 이거. 일반적으로 전파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시험 놓은다 이가. 왜 놓은지 아나? 뒷길이다. 뒷길. 집 뒷길에서 소리 쳐봐라. 밥 먹다가 소리 다 들린다 이거. 맞지? 뒷길이 포인트다 이거. 그래서 공연성이다 이거는.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벌써 전과 2번입니다 이거. 됐지? 그 다음에 12번은 간단하게 교인 15명. 그럼 15배 빠르겠네. 교인은 무조건 공연성이다. 끝. 됐고. 그 다음에 13번 이건 좀 떨어진다.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같은 직장 노조위원장과 관리과장 유포했지. 그 같은 직장에 퍼뜨리면요. 이건 거의 전파된다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합성 별로 없어요. 14번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 15번에 경감은 나왔다 해도요. 이게요. 명예훼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 뭡니까? 우리가 보면 두 번째 끝에 보면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를 전송했잖아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릴 수 있나라는 의문을 들 수 있지. 이게 판례 내무 원문을 보면요.
팩스 전송했고 여러 사람 보이는 앞에서 이야기 전부 다 해버렸어 얘가. 그걸 놓고 공성 인정했던 판례거든 이게. 이걸 요것만 딱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지. 그냥 관리단 감사하게 팩스를 전송했다. 그럼 공연성 하고 끝내는 거다 이거. 알겠지?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게 편하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봐라. 16번 봐라. 16번 한번 읽어봐라. 이게 당연히 공연성 있지 않겠나? 키는 다수 동료들에게 서명받았다 이거. 다 읽었겠네 그러면. 맞지?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 이런 판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16번 판례 비슷한 게 오른쪽 봐라.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부정 판례 쪽에 맨 위에 8번 있죠. 8번. 8번 있죠. 그죠? 그 판례 읽어봐라. 구책에서는 그 공성 부정에 1에 8번 있죠. 동그라미 8 그거다. 어떤 노? 똑같은 판례예요. 똑같은데 누구한테 갔는가 보면 될까 이거. 우선적으로 앞에 판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쓰니까 소문 났고 오른쪽 판례는 뭐고 8번은 누구한테 갔는가 보면 된다 이거. 둘째 줄에 골프장 운영회사의 담당자에게 보냈다 이거. 그 담당자는 비밀을 유지하지 않겠나. 그래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됐지? 그치다. 다시 왼쪽으로 갑시다.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다시 박스 간다. 공연성 부정 박스제. 이거는 키워드만 칩시다. 동그라미 1번에 중학교 교사, 그 다음에 학교 이사장 끝냅시다. 전파 안 되겠지? 넘어가고 2번에서 남편하고 또 친구제 전파 안 되겠지? 끝나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3번. 자 3번에서 피고인을 A를 합시다. 가급적인 서토리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대. 서토리 파악되면 되는데 지금 이런 말이다. A가 왜 피고인 됐냐면은 내가 이 친구를 지금 고소할 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범죄를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그래 막 질문 와가지고 얘가 뭔가 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그럼 얘가 발설할 때 범인이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발설을 할 거거든.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유도하는 거야 이게. 얘가 됐지. 그 증거 확보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려고 한 것이야. 이 친구 발언을 유도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기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명예훼손죄로 걸리뿐 거야. 아직 그런 방식이다. 됐지. 간다. 서토리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어렵다 이거. 우선 보면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A가 바로 뭐고 얘가 발언 유도당한 놈 아이가 이거. 문장이 복잡하다 이거 이게. 그래서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 자료를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해서 A의 발언을 유도했다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에 대한 사실상할 발언 이 말이거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 다 보지 말고 첫 문장 있잖아요. 첫 문장에 그 핵심 포인트다. 증거 자료를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결정타다. 왜 이게 전파성이 없는가? 증거 자료요, 증거 자료. 그 뭐 맨 밑에 봐라. 어디로 가겠노? 맨 밑에 봐라. 수사기관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야. 증거 자료니까 수사기관에게 간다는 것이야. 되겠지? 그게 포인트다, 포인트. 됐나? 됐지? 됐고 동그라미 4번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도 다 필요 없다. 앞뒤 문장 다 잘라버려. 그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첫 문장 끝에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 됐지? 끝내야 될 거야 이거. 그러면 전파되겠노? 끝내라. 끝. 우리 사정 내막 필요 없다 그거. 뭐 5번 다 읽어봐라. 다 읽어보라고. 그게 원문이지. 원문이니까 원문으로 내주겠지. 대체 뭐 어떤 식으로 욕설 찌꺼리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거 무슨 관심사 하는데요. 그건 관심 아닙니다. 그거는. 이건 공연성 판례야 이거. 그래서 그 단어만 자꾸 쓰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끝. 됐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이렇게 자꾸 문제 풀면 이 단어는 들어간다 이거 무조건. 그건 보이는 거야 무조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제 6번은 필요 없고요. 그다음 또 7번 봐라. 첫 문장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야 이거. 됐죠? 앞에 하나 잡을까? 다방했어. 그러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 전파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관계없는 주변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지. 그것도 준다 이거. 끝에 봐라. 다방 내의 자석이 다른 손님의 자료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끝. 이 의미 없다는 것이. 됐지? 끝이다. 됐고 밑에 2번 긴 말로 얘기한 경우 있지? 옆 팔에나 읽어봐라. 넘어간다. 읽으면 되겠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갑시다. 중요한 판례제.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 그럴 때는요. 그때 바로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성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는 달리 이 자리 조심해야 되겠지. 그와는 달리는 이걸 어떻게 냈노? 동일하게 냈다 이가. 기자와는 다르지. 그래서 기자를 통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했지. 그럼 필수 문장은 밑에지. 기사와. 그래서 이 기사화돼서 보도 안 됐네. 그럼 전파는 안 되는 거지. 기자는 기사화가 기준이다. 됐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의 제목을 보면은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지. 그 관계없으면 물론 전파되지만 안 된다 이랬단 말이야. 다른 거 버린다. 2번만 볼 거다. 2번. 2번에 바로 뭡니까? 하나 적자면 부부 사이 대화다. 부부 사이 대화. 그 여러분 잘 풀어놔라. 지금 들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워낙 판례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기억 안 난다. 간다. 저 피고인 A를 하겠다. A가 집에서 A의 처로부터 전날 A가 외박한 사실에 추궁당하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에게 피해자 B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예서 동침한 사실을 발설하는 거지. 그럼 피해자가 여자제? 그건 부부 사이 대화 안 하겠나? 그걸 전파하겠나? 안 한다 이 말이다. 됐지?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안 볼 겁니다. 4번은 절대 다 보지 말고 첫 문장 끝에 간다. 을의 범죄 경력 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줌 이랬단 말이야. 그걸 끝내면 된다. 그럼 봐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알겠나? 안 보이지? 근데 전파 안 됐거든. 이런 것들은 적어놔야지. 친한 사이였겠지. 이런 거야. 그래 알고 읽었는데 내막에 숨어있다 이게. 친한 사이였겠지. 되겠지? 그럼 전파 안 되겠지? 그거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거 알겠나? 그제? 끝이다. 됐고. 그 다음에 5번 봐라. 5번도 시험 나왔을 때 먼저 서토를 읽어볼 거다. 먼저 피고를 A를 하겠어. A가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를 B를 할 거다. 그 B의 병실로 찾아가서 그의 엄마 갑과 대화하던 중에 그 뭐 엄마의 이웃도 와 있겠지. 병문안 얼밑 병이 있을 것도 피고인 요놈도 사람을 좀 몇 명 데려갔다. 그 자리에서 뭐랬냐면 학교에 알아보니 B에게 정신병 있다 하더라고 발설한 겁니다. 몇 명 있는 자리에서. 여기 얼핏 보면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공연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맞지? 뒷문장 읽어봐라. 되겠나? 그거 문장 놓지만 이건 대화 중에 반했단 말은 작정하고 퍼뜨려라 이 말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해는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한다. 사건은 떠올라야 되니까 잡다가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끝에 정신병 있었다 하더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병문안 하나 잡고 그럼 대충 사건 떠오른다 이게. 됐지? 그리고 밑에 대화 중 발언하고 그럼 조금 압축을 시키면 그걸 끝내면 된다. 그 결론은 공연성은 없다. 됐지? 그럼 좀 머리에 남는다. 나와도 맞춥니다, 여러분. 됐지? 넘어간대. 이번에 사실의 적시 간대. 사적시 필수지 기억한다. 전문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요구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끊어보고 시험 지문 잡담가 안 본다. 그 다음에 세 줄 간다.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관한 복원의 진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표현 내용은 증거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시험 지문. 여기서 거는 자리. 첫 문장은 당연히 거는 자리고 여기서 증거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입증이 가능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는 자리다. 우리가 사실을 영어로 팩트를 하지. 팩트는 반드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왜? 진실 호의를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 됐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건이다. 사건은 다 볼 필요 없죠. 밑에 2단 중에 2단 끝내야 되겠지. 잡았지? 그거는 왜요 아이가 왜요. 맞지? 그 맨 밑에 결론 사실적시는 아니지. 맞지? 맹연수는 안 된다 이야기다. 됐지? 끝. 니은간데 니은도 필수제. 필수인데 두 번째 줄 봐라. 잡습니다.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이지. 끊고 맞지? 그럼 뒷부분이 중요하지. 장래일 이런 배웠지? 장래일은 원칙은 안 된다. 근데 과거를 토대로 하면 되는 거 맞지? 간다. 장래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요거는 된다. 됐지? 거기까지. 이론 지문. 자, 그 다음에 밑에 사건 있지? 다 보지 말고요. 키워드만 치면 된다. 그 밑에 보면 끝에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과거. 그 다음에 내일부로 영장 드린다. 미래. 됐지? 과거를 통해 미래 맞지? 그럼 결론 가면 되지. 맨 밑에 이거는 사실 역시 맞다. 내려가고 뒤에 갑니다. 공제 사실이지. 공지도 된다. 두 번째 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사의 평가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 됩니다. 됐지? 이걸 줄여서 그 밑에 하나 잡으면 된다. 공제 사실도 사실 맞다. 됐지? 그 다음에 리얼이지 않습니까? 또 간다. 첫 문장 중간에 사실의 적시는 문장이 되게 가야 되겠지? 사실의 적시는 그 밑에 스스로 경험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들은 것도 되고 전문한 것도 되고 된다. 끝이다. 그 다음에 미음 갑니다. 미음에서도 A가 안돼. 다 보지 말고 네 번째 줄 간다. 일단 가치 중립적인 표현 잡아야 되겠지. 이것도 팩트다. 팩트. 근데 항상 여러분 명예훼손은 평가 자가 와야 된다. 항상 가야 된대. 잡았지. 하더라도 그 밑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그것도 명예훼손 맞다. 끝이고 그 다음에 B 있지. B 별거 없다 해봐라. 허위 사실이 허위 사실이 뒤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했대. 허위라 무조건 가치 평가 저하면 안 된다.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명예훼손 나올 수 없어요. 당연한 거지. 됐어. 오로지 관련 판례인데 뭐 다른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사건만 잡으면 된다. 첫 문장. 자, 진로 아시죠?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의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 끝. 됐지? 일단은 가치 중립적 표현입니다. 우리 카드라 이런 거지. 카드라. 이 가치 중립이란 말이야. 그 문제는 진로 평가가 저하되는 걸 봤을 때 이는 결론이다. 맨 밑에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정도는 아니었다 봤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외우면 됩니다. 진로 사건 빵 끝이야. 명예훼손 안 되더라. 끝. 됐죠? 끝이다. 대상하면 안 되고요. 시에는 또 봐야 돼. 중요하대. 우선 첫 문장 보시면 허위의 사실이 더 무겁지? 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의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된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뭡니까 간다면은 어떤 여러분 2항보다 1항이 가는 게 안 맞겠나? 2항은 더 무겁다 이가. 그지? 또는 뭐라 양자사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이지. 됐지? 예시다. 그럴 때는요. 2항으로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항 허위사실 명예죄로 가지는 말란 이야기죠. 차라리 1항이 맞다는 이야기야. 되겠지? 끝이다. 그 다음에 갑시다. D. 자, D도 많이 봤던 거대. 두 번째 끝에 봐라. 구체적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거 아니지? 그 뒤에 적어도 특정 문구에서 유추가 돼도 된다. 호텔, 모텔. 됐지? 끝. 됐다. B업은 상당히 중요하지? 단골아, 이가. 자,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바로 간대. 자, 첨장 끝에 제307조 1항은 사실로 돼 있고 2항은 허위 사실로 돼 있지. 그래서 그럼 이거는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아니고 그냥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영원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끊고 시험 질문. 그 다음에 뒤에 그럼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모두 될 수 있다. 끊고 시험 질문. 그 다음 뒤에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면은 그러면 307조 2항이 아니라 이거는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야 된다. 끊고 시험 지문. 됐지? 거기까지. 됐다. 내려갑니다. 시옷 또 중요하대. 하나 적으면 되겠지? 잘 적어놔야 혼자 읽을 수 있다. 앞에 오면 하나 적으면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뭔가 법리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쉽게 한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그럼 당연하죠. 이런 민사 판결에서 판사가 진실로 인정했다 해서 형사 판결까지 영향을 받아야 되나? 안 받지. 그건 기판력이 다른데. 맞지? 간다. 딱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끝에 민사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인정했다 이 말이지. 이유만으로 이후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개진은 말했다 이 말이지.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 적시라고 단정은 하지 마라. 끝. 됐지? 시험 질문. 다음 이제 간대.
다음 페이지 박스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에서는 적시가 안 된댔지. 명예훼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우리 굳이 안 봐도 되거든.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쉬어갑시다. 한번 쑥 읽어봐라. 그죠? 뻔한 거 맞지? 그런 거 안 봐도 돼. 그건 다 모욕 개념이지. 명예훼손 안 되지. 자, 근데 7번, 가면 7번. 7번 잘 나온다. 여러분, 7번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의견은 사실적시가 아니다. 맞지? 간다. 필요한 자라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를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한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놓고 보면 얼핏 보면 사실적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밑에 또 간다. 거래 전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바로 그 밑에 간다.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였다. 의견이라는 의견. 끝에 끝. 몇 밑에 결론. 사실적시 안 된다 이거는. 됐지? 끝. 됐고 그다음에 8번 간대. 8번. 8번에서는 다 보지 말고 다섯 번째 줄 고발. 고발은 외요제. 고발했다는 내용만 이야기했고 뒤에 고발의 동기나 경위 이거는 그렇군요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끝. 요것만 딱 빼먹어야 된다. 몇 밑에 결론. 그때 구체적 사실적시는 아니다. 그 다음 9번도 요런 게 있다. 9번은 우리가 뭡니까 알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9번에 보시면 다 필요 없다. 중간에 대답하는 과정이다. 딱 그 단어만 잡으면 되죠. 그죠? 또는 뭐, 두 번째 끝에 마찬가지지. 질문에 대한 확인, 대답, 이거죠. 질문, 대답 과정은 사실적시라 보지도 않고요. 아울러 고의도 없어요. 고의도. 물으니까 답변하지. 맞지? 그 적시도 보지 않고 고의도 인정 안 한다. 그 뒤에 또 놓고 끝. 대상 보지 말고. 10번 안 합니다. 안 하고요. 11번은 좀 들어봐야 되는데 다른 시험에 나왔다. 다른 시험에. 봅시다. 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료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이게 언론 자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것이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에 대해서 드러난 정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폭격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거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제가 문장이 기니까 조금 줄입시다.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굳이 다 안 봐도 되거든. 안 봐도 됩니다. 둘째 줄에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 그럼 끝에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 신도들에 대한 정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거나 또는 그 자체로 폭격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됐죠? 그러면 괜찮다. 밑에 명예훼손 안 된다 이 말이다. 그러면 정도가 아닌 이상 했지? 그럼 또 바라보겠지. 정도이면 걸린다. 됐죠? 그런 자리 보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12번 판례가인데 그 12번 판례 뭐 저번 순환 안 했을 것 같은데 잘 들었어요. 이거 내기 시작할 거다 이거예요. 우선 보면은 이런 말이 돼. 이 사람이 그냥 남의 이름을 사칭한 거야. 인터넷 글을 적으면서 내가 적음에도요. 이 친구 이름을 닉네임을 사칭하는 거예요. 사칭해서 이 친구가 글을 적은 것처럼 올려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이름만 사칭했지. 명예훼손은 그 사람에 대한 뭔가를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름만 사칭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다 그 말한 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단순한 사칭만 가지고는 그 피해에 대한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이다. 안 된다는 것이다. 자, 봐라. 우선 첫 문장은 한번 읽어볼 거다. 일단 줄치지 말고 봐라.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했지.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정해서 게시글을 올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거든. 왜? 이름만 썼지. 그 사람이 근데 바본지 절뚝거리인지 그런 말 일절 이야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내야 해당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게 정보통신망법이거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거 이 법이었는데 그거를 볼 수는 없다. 됐지? 그 문장도 알아야 되겠지? 요렇게 갑시다. 첫 문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 됐지? 딱 필요한 거 하면 된다. 문장은 다 주겠지. 그러면 그제 그럼 또 둘째 중간에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바로 그 밑에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이겠지.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지? 됐죠? 그 사칭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됐다. 요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건 한번 볼까? 보시면은, 먼저 읽어본다. 갑은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갑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닉네임을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용하는 닉네임, 그건 오타다. 닉네임 인까지다. 그건 오타다. 손가락이 골다보에 들어갔다. 이제 오타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 하나가 혼동한다 이가. 그제? 근데 닉네임 인으로, 닉네임으로 변경하러 A를 사칭하여 마치 A가 직접 작성한 그린 것처럼 가정해서 게시판에 올다 이 말이지. 자, 우리 사건 압축해야 되겠지. 압축하면 된다. 자, 밑에서 두 번째를 잡아라. A를 사칭하여 마치 A가 직접 작성한 그린 것처럼 가정하여 그때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말이다. 그러면 이 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드러내야 되거든. 그 사람의 글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 이 법이 그렇다. 법이. 그러면 사칭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낸 건 한 개도 없거든. 얘가 글을 쓴 사람이나만 나오는 거지 그 사실을 드러낸 건 한 개도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정보통신망법이다. 우리 형법 좀 다르지? 명예훼손은 안 된다. 됐지? 그렇게 하면 된다. 끝. 됐고. 그 다음에 13번은 많이 봤지? 13번은 많이 봤으니까 키워드 한번 칠게요. 우리 많이 보고 빨리 갑시다. 두 번째 끝에 카톡, 퍼사, 계정에 이제 학교폭력법은 접촉금지. 그리고 뒤에 뭐 주먹 한 3개. 됐지? 그럼 이게 누가 폭력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좌식에게는 충분한 구체사를 보기는 어렵다. 끝이다. 그 다음에 14번 내기 시작했대. 14번 있죠. 한번 다 읽어봐라. 일단 한번 읽어봐라. 당산제는 마을 제사다. 마을 제사. 아시겠지? 이해는 됐지? 키워드만 칠 기다. 주어도 필요 없다. 딱 키워드만 친다. 세 줄에 저녁 모임이지. 갑은 이혼했다. 그리고 당산제 왔는지 모르겠다. 오면 안 된다면 이혼녀가 왜 오는 이 말이지. 두 줄로 보시면 그거는 의견 표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대. 15번 이러면 여기서 둘줄 뭐 강건 노제 강권이란 말은 강제로 권했다 이 말이다. 강제로 권했다. 되겠지? 읽어라. 15번 읽어봐라. 어렵진 않지? 사건 키워드 치면 된다. 첫 번째 그때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끝이다. 그 진실 아이고. 맞지? 결국은 맨 밑에 명예훼손 안 된다. 맞지? 끝이다. 밑에 특징 간다. A 간다. A 간다. 둘째 줄 첫 문장부터 읽어볼까? 명예훼손 되려면요.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필수 문장 이거지. 반드시부터 특정할 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맞지? 그 뒤에 계속 간대. 두 번째는 이니셜만 사용해도 바로 그 밑에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으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끝. 됐지? 다음 페이지 B는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되겠고 지읒 간다. 지읒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키워드는 둘째 줄이다. 간접적 우회적 표현. 끝내면 된다. 첫 문장 하나 잡으면 사실의 적시는 이 말이지. 둘째 줄 간접적 우회적 표현. 오로도 되는 거 맞나면 그걸 끝이다. 그 쓸만한 말이 없다 이게. 그래서 안 봐도 맞춘다. 치읓은 중요하다. 치읓 중요한데 우리가 언론 보도할 때요. 뭐 그걸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봅시다. A, B는 다 나옵니다. A 봅시다. 첫 문장 끝에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할 수 있거든. 거기 팩트처럼 취급해버리면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했다. 그것도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전제가 이거다. 그 밑에 봐라. 그 사실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은 뭐겠노?
팩트란 이야기거든. 그 사실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뤘다면 그것도 사실적시다. 됐지? 기출이 돼. B도 중요한데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럼 봐라. 첫 문장 소문 제3의 말이지. 말이지.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판단이다. 판단. 그게 좋아한단 말이야. 판단은. 대봐라. 원칙적으로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이게 핵심이거든. 보도 내용. 우리가 그럼 진실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는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 보도 내용이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해야 되지. 그럼 제보자가 있을 수 있지 그러잖아. 그럼 제보자가 실제 있었는가 아니냐. 그건 우리 관심 별로 없거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소문 뜨는 제3자 말 등이 실제 있었는가.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문의 제3자 말 등의 전부를 기준으로 허위인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앞뒤 바꾸기 좋다. 기출이다. 됐지? 됐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신다. 키엇 안 할 거다. 안 할 것이고 3번은 필수제. 이건 기수다.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에 글을 게시했지. 그럼 둘째 줄에 게시로서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 그럼 뒤에 오답이지.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라고 끊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 보지는 않는다. 됐지? 끊고 시험 지문.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있지? 우리 가장 쉬운 게 막 카톡 이런 거 많다 이거지. 그 다음 다 버리고 오른쪽 가라. 범죄 종료 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시험 지문이다. 그럼 뒤에 사건에 뒤에 손가락 표시지. 이게 기출 지문이었다. 보면은 정보통신망 뭐 SNS 올리면 되겠지. 여기다가 범죄 종료 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 이달하면 되겠나? X입니다. 올리면 끝. 됐지? 거기까지. 10분 쉽시다.